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건강을 걱정을 해주고 계세요. 참 답답하죠?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현재 불을 형광등을 켜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놀랐는데 이재명 대표를 이제 만나겠다고 이제 뭐 당 원로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현재 일어나 앉는 게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 일어나 앉는 게 힘든 거는 글쎄 이렇게 곡기를 끊었으니까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광등 조명을 켤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광민감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안 좋으면요. 강한 햇빛이 비칠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두통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그 신경 발작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그 되게 몸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거 광민감성 증상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죠. 그냥 딱 듣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뱀파이어도 아니고 말이에요. 불빛이 힘들다면 이 형광등 켜는 게 힘들다면 얼마나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겠어요. 예, 참 그런 면에서 제가 참 진짜 걱정이 됩니다. 이 광민감성 증상이 나면은 이게 신경세포의 변동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예. 뭐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예. 쿨피님 오셨네요. 예. 참 제 생각 같았으면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우리 같이 가서 들어 눕자 그런 얘기라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19회째 19일째 이제 오늘 8월 18일 넘어왔잖아요. 월요일 됐으니까 9월 18일로 넘어왔는데 이제 19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19일 차 단식을 하게 되면요. 진짜 이제부터는 그 근육하고요. 골격에서 영양분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갉아먹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투쟁의 결과물이 좀 최대한 커야 되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싸우지 않으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바쳐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가진 거라고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그걸 바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으면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큰 우리 이 정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좀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근데 지금 민주당의 많은 사람, 그 국회의원들 하는 태도가 꼬라지가 그런 게 아니야. 참. 사실 벌써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움직이니까 참 속에 열불. 사실 비상의원총회도 일주일 전에 열렸어야 돼요. 이제 열리면 안 돼.
이제 열렸다는 게 뭐냐? 솔직히 말해서 비상의원총회 열고 난 다음에 그거 열자마자 끝날라고 그랬으면 당직을 당내 입지 강화용으로 썼다라는 비난을 받을 텐데 20일 가까이 밥을 굶고 싸웠는데 기껏해서 얻어내는 게 그런 비아냥이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뭔가 뭔가 우리의 성과물이 있어야 되지.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 이런 상황이 안 생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서 벌써 일주일 전에 비상의원총회를 했었어야 돼. 이제 엊그저께 토요일 날 비상의원총회를 했다는 건 뭘 말하냐? 이재명 미안하지만 한 대여세 정도 더 해줘.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참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토요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고요? 예, 정말 그때라도 열었으니 다행이야. 그런데 비상의원총회 열었다고 바로 단식을 풀어? 그러면 비상의원총회 하려고 단식을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 그럼 뭡니까? 당내 입지 강화용으로 단식한 거였구나 라는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대여세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박광훈이 그걸 몰랐을 것 같아? 알지? 아유, 씨. 아유. 정말,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었던 거야. 비상의원총회고 뭐고 이런 거 하기 싫었던 거예요. 하기 싫었던 걸 억지로 한 거야. 아씨. 그러니, 이 상황에서, 당대표 이재명 대표님 여기서 그만하십시오라고 말을 못하겠어. 솔직히. 참. 그렇습니다. 자, 뭐 제가 세 번째 주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옆으로 샜네요.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최강욱 의원 재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강욱 의원 최종 선고 진짜 쟁점과 판결 전망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네요. 오늘 조금 있다가 10시쯤에 열릴 겁니다. 제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최종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보면서 참 답답해요. 최강욱 의원은 지금 왜 재판을 받고 있느냐?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턴 활동을 안 했는데 했다라는 식으로 가짜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라는 주장이죠. 저는 맨 처음에 그게 기소가 됐다 그러길래 웃었어요. 이게 말이 되니? 아니, 인턴을 뭐 500시간, 600시간 했다는 것도 아니고 16시간 했다고 써줬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이걸 시비를 건다고? 그거 가지고 그 기소를 한다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걸로 기소를 했고요. 문제는 그걸로 유죄가 나왔네. 그리고 그게 지금 대법원 선고까지 간다는 겁니다. 황당무계예요. 인턴 증명서 가지고 지금 이딴 짓을 합니까? 인턴 증명서 가지고?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 아니에요? 그 인턴 증명서가 뭐라고? 인턴 증명서가 있든 없든 그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칩니까? 인턴 증명서 요즘에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인턴을 1시간이라도 하고 인턴 증명서 받아가면 다행이지. 근데 인턴을 요새는 보면 어떤 경우는 뭐 얼마 전까지 인턴을 아예 하지도 않고 받아간 사례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뭘 시비를 걸고 있느냐? 9개월 동안 주 2회 16시간. 이게 총 16시간인지 아니면 한 주당 16시간인지 헷갈린다. 그래서 이것이 허위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허위라고? 아니,
아 참네.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분명히 참네. 자, 상세하게 쓰지 않았다라는 게 그거를 가지고 지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여하튼 보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에요. 이게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상당히 민감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TV로 생중계해서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생중계를 하겠다. 글쎄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판결일 겁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최강욱 의원 사건의 쟁점은 PC, 조국 전 장관의 아파트에서 가져온 PC, 이 PC의 증거 능력이다 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주거지에서 가져온 PC 하드디스크는요, 원래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했죠. 교체를 해서 김경록 씨가 프라이뱅커죠. PB, 김경록 PB가 가지고 있던 건데 이 김경록 씨가 검찰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하드디스크를 포렌직을 하게 됐는데 이 포렌직 하던 과정에 조국 전 장관 쪽 사람들을 아무도 입회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쪽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김경록 씨 쪽도 입회를 안 시켰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또 연관이 되느냐면은 동양대 PC 있죠.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집에서 가져온 PC고요. 이것과 달리 또 동양대 PC도 하나 있죠. 그 정경심 교수가 자기 교수 연구실 옆에 강사 휴게실이 있는데 강사 휴게실에 갖다다 놓고 쓰던 PC가 있어요. 그 PC, 동양대 PC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동양대 PC의 경우도 조국 전 장관 쪽에 입회 없이 포렌직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요. 그래서 압수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포렌직을 할 때 이 당사자가 입회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상황에서 포렌직이 됐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게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 알 게 뭐야. 그죠? 몰라요. 증거물의 동일성과 완전성, 무결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회한 사람이 없는 상태라면은 이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버렸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대엽 대법관이 이걸 담당을 했는데 천대엽 대법관 그 직전까지 뭘 했느냐? 당사자가 입회하지 않은 그 포렌직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판결을 내려놓고서는 정반대되는 자기가 자기 모순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개새끼지.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사실 이게 제가 이게 쟁점이 된다거나 이게 전원 합의체 올라갔다는 자체가 사실 저로서는 되게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압수를 할 때야,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관리하던 사람이 넘겨줬으니 굳이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된다. 라고 하는 건 제가 모르겠어. 그것도 사실은 조금 틀렸지만, 그래, 백보양보해서 그거는 된다고 쳐요. 그러나 뭐는 안 된다? 포렌식을 할 때, 당사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포렌식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증거 능력이 있지. 아무도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렌식을 한다? 이건 증거 능력 없다는 거는 명백한 겁니다. 압수수색의 합법, 불법과는 별개의 문제. 입회를 안 했다는 것도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안 돼요. 이런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올라온다는 게 사실 웃겨.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예? 그 뭐 이상한 기자들이 그 뭐 증거 능력을 법원에서 인정했으면 땡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아유 인간도 아유 씨.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를 좀 느끼는 문제처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건 최강욱 의원 사건의 진짜 쟁점이 뭐였어요? 예, 진짜 쟁점은 이 인턴 증명서였습니다. 인턴 증명서가 허위냐 아니냐였어요. 자, 인턴 증명서 내용은 뭐다? 9개월 동안 주 2회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이 9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왔고 주마다 16시간을 했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뭐 대충 그 정도는 했는데 뭐 정확하게 몇 시간인지 모르겠고 이 정도 했어요 라고 그냥 써준 건지 대충 써준 건지 아니면 9개월 동안 뭐 주 2회 온 적도 있고 16시간 뭐 주 2회 온 적도 뭐 있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건 아니고 여하튼간에 그렇게 해서 한 16시간 정도 토탈 16시간 정도 했다라는 의미인 건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은 있죠. 자, 애매하게 썼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냐고 그게 위조냐고. 애매하게 쓴 거 맞아요. 애매하게 쓴 거 맞아. 근데 그 애매하게 썼다고 해서 위조냐?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지금 1심, 2심에서는 뭔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9개월 동안 매주 2회, 주마다 16시간씩,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올 때마다 8시간씩, 그렇게 해서 9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취지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그렇게 주 2회 매번 온 것 같지는 않으니, 그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8시간씩 있었던 것 같지는 않으니, 에이, 그러니 허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웃기는 소리 아니야? 아니, 그 인턴 증명서 내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근데 원래 인턴 증명서 그렇게 써주지 뭐 그러면 디테일하게 누가 몇 주에는 몇 월 며칠은 몇 시간 했고 몇 월 며칠은 몇 시간 했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얘 대충 며칠에서 며칠까지 한 이 정도 했었고 뭐 많이 올 때는 주 2회 온 적도 있고 뭐 대략 한 16시간 정도는 충분히 한 것 같네. 그래서 16시간 써준 거야. 부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고 올 때마다 몇 시간 정해진 것도 아니야. 1시간 있다 간 적도 있고 2시간 있다 간 적도 있고 출근 안 하고 아니 뭐 이거 읽으라고 해서 과제물을 주고 집에서 처리해가지고 갖고 온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야. 따라서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대략 분명히 16시간은 넘어. 그런 의미로 써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용이 불명확하긴 하지만 대용이 불명확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위조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의미라고 꼭 집어가지고 요거는 아니니까 위조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나친 거지 솔직히. 그죠? 말이 됩니까? 자, 정리를 할게요. 진짜 쟁점이 돼야 되는 거는 부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쓰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읽힐 소지가 있다. 라고 해서 그게 위조 증거냐 이거야. 위조냐고. 기껏해서 인턴 증명서 그것도 채용형이 아니라 체험형 그걸 가지고 이걸 그렇게 디테일까지 따져야 돼?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 지금 언론들이 뭘 지금 집중을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PC 증거 능력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지금 거기에 지금 다들 집중을 해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PC 증거 능력 부분이 이게 무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 PC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 사건도 거의 이게 게임이 끝나버려요. 무죄가 확 돼버려요. 그리고 이미 재판이 끝났지만
정경심 교수 동양대 PC 증거 능력 문제도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 보이겠지.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게 이 쟁점은 PC의 조국 전 장관 주거지 PC의 증거 능력 문제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기껏 인턴 증명서 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야 되느냐가 진짜 쟁점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거 능력을 따지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 기껏 인턴 증명서 가지고 이생 난리를 쳐야 돼? 그리고 인턴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하기는 했어. 그런데 인턴 증명서 내용이 9개월 동안 총 16시간인지 각 주마다 16시간인지 이게 애매하기는 해. 근데 애매하다고 해서 위조냐고. 두 가지인 거예요. 인턴 증명서 갖고 이 난리를 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의미가 조금 헷갈린다고 해서 굳이 위조라고 해야 돼? 법이 이 정도까지 끼어들어야 돼?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해요. 그게 맞아요? 이게 말 같은 소리, 이게 말 같은 재판이라 해야지 재판을 하지. 이게 쟁점을 나누지. 말 같은 재판이라 해야지 쟁점을 나누고, 이게 증거 능력을 따지지. 이게 말 같은 재판이에요, 이게? 이거는 검사가 생 억지를 썼고, 억지를 법원이 그냥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다가 털커덕 증거 능력 문제에서 걸린 거야. 검사가 주장한 얘기 지금까지 무한정 다 받아줬는데, 증거 능력 문제에서 털커덕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을 끈 거예요. 결국에 지금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도하고 있는 그 내용, 사실 쟁점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야. 아니, 그 증거 능력 운운하고 있는데 그게 증거 능력이 되려면 사건이 돼야 되잖아. 사건이 돼야지 이게 증거 능력이 된다고 증거 능력을 따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사건이 되느냐고. 기껏 인턴 증명서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게 과연 맞냐고. 그리고 인턴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총 16시간인지 아니면 한 주마다 이 16시간인지 이게 애매하다고 헷갈린다고 해서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고. 이걸로 국회의원을 날릴 정도 맞냐고. 아니죠. 참 황당무계한 겁니다. 이런 걸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진짜 쟁점 아니겠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 자녀의 이상민 진의 아들, 딸 인턴 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인턴 3관왕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때 이상민이 뭐라고 변명을 했다? 근로계약에 기반한 인턴이 아닌 학교가 운영하는 체험학습에 참여한 거다. 그래. 조원도 체험학습에 참여한 거야. 체험학습. 월급 주는, 월급 받고 걔 근로계약한 게 아니라 체험학습 했다고. 체험학습 한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쳐야 돼? 그게 16시간이든 아니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상민은 이래가지고 장관직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왜 최강욱은 안 되는데? 이게 재판을 할 문제인가요? 이게 대법원까지 올 문제인가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대법원까지 올 문제예요? 저는요, 이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 다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날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국민 우롱하는 거지. 이거 주초위원 같지 않아요? 주초위원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참. 옛날에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조선 태종이 자신과의 사돈, 그러니까 세종의 장인어른인 영의정 심온이라는 사람을 사형을 시킨 적이 있어요. 영모죄라고 해가지고 사형을 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군인을 부르는 뭐 패가 있는데, 군인들을 소환하는 패가 있는데, 이 패를 세종한테 주느냐 태종한테 주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약간의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뿔을 열받은 태종이 그 관련돼 있던 그 관리들을 다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거나 뭐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세종의 장인인 영의정 심온이 권세가 너무 빵빵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심온을 꺾어야겠다. 어떻게 꺾지? 얘를 영모에 엮어서 꺾어야겠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인다? 이미 끝난 사건, 그 군인을 부르는 그 소환패, 요 사건에 다시 심온을 엮어가지고 사형시켜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생트집을 잡은 거고 진술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만든 사건이에요. 저는 그 사건을 볼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요즘 검사들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보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왜 이상민 얘는 왜 가만히 놔두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상민도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 최강욱 의원 사건을 다루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다. 인턴 증명서, 이 인턴 증명서가 사실 말이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벌인다? 인턴 증명서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날린다? 말이 안 되지 않니? 라는 게 사실 재판의 쟁점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재판을 날리려고 하니까, 그걸로 재판에서 무죄를 주려고 그러니까 검사들 눈치가 비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쭉쭉쭉쭉 올라온 거예요. 자, 대법원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정해야겠죠. 근데 대법원이면은, 대법관 정도 되면은, 야, 겨우 인턴 증명서 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 안 한 것도 아니고 하기는 했잖아. 근데 16시간인지, 이게 100몇 시간인지, 이게 헷갈린다는 거 아니야? 보니까, 그래, 인턴 증명서 내용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 하지만 애매하다고 해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애매하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 설령 약간의 위조가 있고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국회의원을 날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판결을 해줘야 되겠거든. 근데 그렇게 판결을 못 하겠는 거야. 눈치가 비서. 그거 어떻게 한다? 증거능력이라는 새로운 생트집을 찾은 거야. 증거능력이라는 새로운 생트집을 찾은 거야. 그래서 이게 증거능력 문제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대법관들 안에서 갑론을박이 있겠지. 아니, 이 원래 쟁점 그대로 가야 합니다. 쟁점을 가지고 인턴 증명서에 이걸 가지고 다루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요걸로 원래의 쟁점대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라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다 이거 증거 능력을 따져야 됩니다 라는 사람도 있겠고, 또 누구는 아니 뭐 원심 그대로 가야 합니다 라는 대법관도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도망갈 구멍,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히 김명수 대법관이 도망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정경심 교수 건 같은 경우에 희한하게 정경심 교수를 감옥에 보낸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최강욱 의원까지 이 감옥에 보냈다라는 그런 원죄를 뒤집어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생각이 드십니까? 대충 어느 정도 눈에 보이시죠? 결국에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물러나게 만들 것이냐, 그나마 체면 치레를 하고 물러나게 만들어 줄 것이냐, 그 차이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는요,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은 임명이 안 됩니다. 자, 최강욱 의원을 날렸을 때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을 날렸을 때 민주당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통과 못 시켜. 빠꾸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야, 이제 최강욱이 날라갔으니 반대할 사람 없네. 그냥 통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자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통과시켜줄 가능성 그닥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대법관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최강욱을 살려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에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까? 하려고 들까요? 아니면은 최강욱을 날려서 반대 세력을 없애려고 할까요? 다 딜레마다,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역시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균용을 살리기 위해서 최강욱도 살려주는 그런 식의 배팅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의원 임기가. 이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민주당, 특히 이재명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그 자리에 앉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니 대법원 입장에서는 최강욱 의원을 살려준 쪽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가을 영양제님, 그래도 임명을 거부해야 된다고.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받을 거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거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균용 이거 계속 들고 있어야 돼.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앞채